아마 이 4차 필터링 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를 들으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천안을 이걸 해보시면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맞나? 틀린가? 맞나? 틀린가? 이거를 과제하시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을 거쳐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계속 고민하고 분석하고 피드백 받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한두 달 사이에 확 실력이 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 진짜 확신합니다. 본인이 진짜 열정을 갈아 넣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이걸 했는데도 실력이 안 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제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1대1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런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연락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진짜 본인이 갈아 넣으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했다면 그만큼 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에.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만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하면 끝이냐?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5차, 6차 필터링, 5차, 6차, 7차 필터링 해야 되고요. 이거 한 다음에 후보군이 한 1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후보군 10개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보군 10개를 다시 8차 필터링 돌려봐야 돼요. 8차 필터링이라는 건 그 단지별로 그 단지별로 비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 종합 점수별로 나오겠죠. 종합 점수가. 그럼 그 종합 점수별로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청주, 천안, 그다음에 뭐 전주, 그다음에 뭐 김해 이런 데를 비교했는데 김해가 엄청 싸 보여. 예를 들어. 그러면 김해를 다시 1차부터 8차 필터링을 또 돌려서 김해 후보군 10개를 또 추리고 김해를 비교하다 보니까 뭐야 전주에 또 싼 애가 나왔네. 그럼 전주를 8차 필터링 또 돌려보고 전주 임장 가고 김해 임장 가고 창원 임장 가고 뭐 청주 임장 가고 이게 쉽냐고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한다라는 건 이런 과정을 겪어야 실력이 는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실제로 손품만 하는 거는 50점이에요. 50점. 발품 팔고 내가 실제 현장 가서 실제로 내가 비교 평가를 내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청주의 복대동이랑 창원을 비교하면은 가음동 쪽 괜찮고 중동이랑 비교해도 괜찮은 것 같고 성산구의 이 동네 전주로 보면 에코시티랑 아니면 혁신도시랑 이 정도로 비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 오려면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2개월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10년 공부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3, 4년, 뭐 4, 5년 열심히 갈아 넣어가지고 공부했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신성철님 같이 되겠습니까? 지금? 신성철님 제가 그 글 보고 영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분이 10몇 년 동안 공부한 거를 요약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니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욕심인 거죠. 그런 거예요. 김현철 소장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김준영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시장에 계시면서 현장에 계셨고 오랫동안 그래프를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이 노력한 시간을 제가 노력한 시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잡는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야구 1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능이에요. 그리고 야구 1년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잘하죠? 10년 한 사람이 당연히 잘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 부동산에도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3년을 했을 때 조금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앞서 나갈 겁니다. 그거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있지만 절대 시간을 줄이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부동산이 그렇게 되게 엄청나게 뭔가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고 답답한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근데 저는 처음에 물론 저의 스승님들 랭구님도 계시고 너나이님도 계시고 너무나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했던 거예요. 이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저보다 조금 공부를 늦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지역 분석이 좀 쉬울 것 같아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을 단축시켜 드린 거죠. 꼭 공부해야 될 것만 알려드리니까. 학원이랑 비슷한 거죠. 뭐 강의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구나. 부동산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구나.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사람은 10%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알려드렸지만 1000명 중에 10%? 100명? 100명도 안 남을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본인은 900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900명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강의만 듣고 아 그래 저런 방법이 있지 그러고 끌 겁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가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100명 중에서도 공부를 지속해서 투자로 성과를 내는 사람도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실제 투자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강의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거는 어떤 강의를 듣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늘 소수인 겁니다. 어떤 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늘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은요.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센 거라고. 계속해서 버티고 이 시장에서 공부하고 버티면 언젠가 큰 기회가 본인한테 온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운만 바래요. 운만. 그냥 상승기 때 내가 딱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지에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공부할 생각은 안 해요. 왜 꼭지가 되고 왜 바닥이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이 방법으로 공부도 안 하면서.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꼭지를 예측하고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1주차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끝까지 살아남는 건 결국엔 마인드입니다. 이런 스킬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2주차 때 알려드린 방법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엔 남지 않아요. 본인께 되지 않아요. 과제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하지 않고 임장을 가지 않으면 본인께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 방법, 이 스킬만 알면 부자가 될 걸로.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노력하더라도 질이 다르지만 노력의 질보다 중요한 게 전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이 방법이 정말 납득이 가고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임장 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 바닥에 계속해서 남아 계셔야 돼요. 만약에 제 강의가 별로일 수 있죠.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50%면 당선이 되는데 과반만 인정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강의가 100% 만족도가 나오겠어요? 제 강의를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만족하시는 분들이 뭐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시니까 그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계시고 조용하고 단톡방에서도 그런 분들인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알죠, 저도 제 강의에 스스로 만족을 못 하는데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강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예요. 이 방법이 아니라 시크릿불하다고 하는 건 좀 별로야. 그러면 다른 강사, 부동산이 만약에 본인의 종목이라면 다른 강사 아니면 경공매 다른 종목 아예 바꿔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노력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 결국에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속해야.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 종목, 모든 투자 수단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되게 심플해요, 사실. 저도 아직 부자가 아닌데 제가 이런 말 해서 되게 죄송하고 뭔가 조금 마음에 좀 걸리지만 저는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부자겠죠. 제가 가진 돈이. 근데 전 제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계속해서 내가 이 시간에 노력을 갈아 넣으면, 이 방식으로 갈아 넣으면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잃지 않는 투자를 내가 계속해서 하면서 복리로 불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기수들과 제가 녹화한 강의를 틀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와의 약속이에요. 녹화한 강의 틀어드려도 되죠. 7기 강의 되게 잘 찍었어요. 스스로 되게 만족하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강의들 계속해서 녹화해서 틀면 돼요. 어차피 8차 필터링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기수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다른 기수에서 놓칠 수도 있죠. 7기 때 말했던 내용을 8기 때 놓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업로드 해드리고 하는 건 스스로 제가 녹화한 것만 올렸을 때 내 강의가 지속해서 인기가 없을 거고, 그렇게 강의에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고, 내 스스로의 실력이 정체돼 있을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매번 공부하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녹화한 방송 계속 우려먹기 해가지고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서울대 간 사람들이 증명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어떻게 공부했어? 남을 어떻게 알려줄지 내가 생각하면서 공부했어. 내가 남한테 알려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내가 그만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개념이고 되게 가벼운 개념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렵고 심오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해요. 매일 제가 팟캐스트 듣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저분은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해요. 잔심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황인희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더 좋은 강의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잔심을 계속 남겨놓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다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네이버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리고 실현하고 행동하고, 그냥 이 반복일 뿐이에요. 이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가면 돼요. 그 방향성으로. 근데 너무 많은, 제가 지금 왜 중간에 끊고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동안 그 전 선배 기수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알면 어떤 분들은 그래, 이해됐어, 혼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뭐야, 이게 맞나? 되게 어려운데? 비교평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과제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공부한 이 시점에서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걸 공부하고 알려준 사람은 이거를 최소 3, 4년은 공부하고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이 3, 4년 공부한 거를 내가 지금 한 달 공부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1년 만에 만들어야지.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기까지 3, 4년이 걸렸지만 이 발견한 것들을 알려드렸고, 그러면 그 시간을 2년, 1년으로 단축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법을 공부하셔가지고 그 방식으로 열심히 파고드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부, 집약의 시간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2주차 이제 막 시작한 거고, 2주차 시작했고 아직도 2주차 또 1시간 더 남았습니다. 2주차 또 남았고 3주차도 있고 과제도 있고 3주차 과제도 또 있고 4주차 때 또 피드백 또 있고,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잠깐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복습도 하시고 과제하시고 모르시는 것도 질문하시고 피드백 드린 다음에 또 복습하시고 3주차 강의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으실 거 아시겠죠? 지금 2교시 너무 길어졌는 3교시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3교시인지 2교시인지도 지금 제가 헷갈려요. 3교시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4교시 때 5차, 6차, 7차, 8차 필터링까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4교시 때 뵙겠습니다.